5년 뒤에 미국, 중국 AI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타이틀을 떼고 봤을 땐 전 당연히 요즘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요즘 리서치 진행을 맡은 앵커 박명석이고요. 안녕하세요. 곁다리 진행자를 맡은 한지영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즘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일 핫한 시장 중 하나이죠. 유럽과 함께. 그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도 덕분에 한국도 살짝 빨대를 꼽는 느낌이 있어서 그쵸. 다행히 이제 미국과 탈동조화되고 있는 그 주된 원동력이 중국 증시 강세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중국 증시 반가운 존재죠. 네. 중국 뭐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애널리스트로서 답변을 하자면은 조정시 매수. 네. 그렇군요. 이거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그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ETF 거래되는 대금 보면은 뭐 엄청 나고 네. 많은 그 분들이 차이나 항생테크 좀 많이 담고 그니까요.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날아가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테크주들은 잘 나가는데 내수주들은 생각보다 안 나가죠. CSI 300은 생각보다 주가 안 움직이는데 지금 되게 애널리스트 같아요. 네, 그 배경이 뭔지 네, 약간 요즘에 정체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로서 가끔씩도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애널리스트이자 한 사람의 또 개인 투자자로서 네, 저희가 오늘 이런 그 중국에 대한 궁금증과 투자 전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CMS 증권 박신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CMS 증권에서 이제 중국 위주로 보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중국계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뭐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긴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연구위원님한테 드렸던 질문부터 그냥 드릴게요. 중국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중국이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로 시작되시는 네. 그분께서 아니 그게 뭐 극기어예요? 볼드모트예요? 네, 시진핑. 네, 시진핑이 이제 뭐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네. 이제 핑테크들을 한두 명씩 이제 다 많이 이제 힘들게 하면서 중국의 어떤 혁신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마윈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VC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손이랑 발이 다 잘려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혁신이 많이 사라졌던 부분이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 때도 뭐 한국이나 미국은 락다운을 그렇게 길게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거의 3년 동안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본진이었으니까 코로나 본진. 네. 본진이니까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그 타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주 아까 이제 네. 안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수 심리가 예전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물가가 그렇게 안 오르는 게 그 코로나에서 시작된 게 아직도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사실 저희가 중국 이 여행자라고 네. 하면 이제 명품 매장 가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 일시불로 막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인 소비. 중국에도 그런 게 네, 있어요? 가성비, 네. 가심비. 약간 이런 소비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뭐 CSI 300에 많이 들어있는 뭐 마오타이나. 네, 그쵸. 원래 그게 한창 중국 갈 때는 제일 이거 네. 네. 와이지요? 네. 그쵸, 그쵸. 네. 이제 그런 거 마실 바에는 그냥 뭐 가볍게 뭐 맥주 한 잔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못 가는데 좀 많은 영향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저는 두 가지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팔다리 다 잘린 빅테크들이 어떻게 다시 팔다리 붙여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됐나요? 사실 이제 제가 3년 동안 중국이 안 좋았지만 미국이 정말 날아가는 거를 네네. 보면서 빅테크들, 미국 플랫폼들이 좋았던 게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었던 건데 그쵸. 중국도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부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뭔가 신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약간 몸을 사리는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능력은 있었는데 정부가 그런 거를 많이 옥죄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2월 달에 빅테크들 쫙 그렇죠. 물러놓고 원래는 공동부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선부, 네. 촉공부 그러니까 먼저 부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겠다. 일단 전략을 성장. 전략을 네, 바꿨네요. 전략을 바꾼 거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고 이제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원래는 어닝콜에서 맨날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IAR이. 그러니까 우리 뭐 주주환원 할게. 네. 자사주 매입할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캐펙스 과거 네. 10년 동안 쏟았던 것만큼 쏟을 거야. 대륙의 기상을 네, 보여주고 자신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항생테크가 지금 거의 뭐 YTD 30% 이상 맞아요. 오르는데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생테크 보면은 거의 작년 9월 말 10월 초 그 네, 레벨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9월 10월 달에 제대로 당했었고 음. 이번에는 이제 좀 믿어도 되나요? 이게 진짜. 그쵸. 저 중국한테 사실 여러 번 당했어요. 그쵸. 1년 한 두어 번씩 야 중국 이번엔 살아난다. 맞아요. 이번엔 갈 수 있다 했다가 경기 부양책 예, 뭐 이러면서 예. 여지없이 이제 다 무위로 돌아가는 전력들이 또 속았죠.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를 벌써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당 독재의 리더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 그리고 확실히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시장에 대한 뷰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 부분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면서 지금 오르는 거 보시면 플랫폼들이 가장 먼저 네.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뭐 글로벌 빅테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쌌었는데 그렇죠.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제 시진핑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딥시크가 딱 등장했을 때 약간 반신반의도 했었고. 그래서 중국이 만들었으니까 예. 그냥 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연구원님은 중국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있고 다들 실력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바이두였을 거예요. 바이두가 먼저 본인들도 이제 LLM을 공개를 했는데 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능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하나 했는데 알리바바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별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도 많고 사실 모바일 생태계를 잘 갖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게 이상한데. 왜 이렇게 좀 네. 안 하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근데 몸을 사렸다 약간 이런 걸로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량은 사실 있었던 거고 정부의 눈치도 많이 봤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중국 기업들이랑 저는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니까 맨날 하면 우리 미국보다 2년 정도 뒤쳐졌어. 그러니까 2년? 2년. 2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약간 편견을 깬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2년 뒤처진 게 아니라 뭐 앞서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으로 바뀌었나요? 앞서간다는 것까지는 아직 아닌데 네. 그래도 격차를 좁혔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일각에서는 그랬거든요. 이 딥시크가 약간은 뭐 미국 견제의 어떤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타이밍에 발표를 한 거다. 뭐 이런 약간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있었는데. 스푸트니크 모먼트 네, 뭐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너희들 이 정도였어? 약간 이런 놀란 거 같은데 맞나요? 그쵸.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딥시크가 항저우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네. 네. 근데 알리바바도 본사가 항저우거든요. 황저우에 뭐가 있나요? 항저우가 뭔가 땅이 좋은 것 좋나요?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 원래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딥시크가 내놓은 논문 보면서 얘네 뭔가 된다. 뭔가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인가 보네. 본인들만의 뭔가 교류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놀라웠던 부분이 있겠죠. 비용을 이렇게 낮췄는데 성능은 괜찮다고? 그렇죠. 거기다 오픈소스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AI에서 사실 부족했던 게 생태계인데 생태계 판을 오픈소스로 이제 딥시가 좀 깔아주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중국판 M7이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 이름 뭐였죠 그게? 뭐 우리가 아는 뭐 바이두, 뭐 네. 텐센트, 그쵸. 뭐 네. 샤오미, 샤오미. BYD. 네. 근데 주가 요즘에 다들 보면은 진짜 거의 다 천장 뚫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딥시크랑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중국에 갔었는데 네. 바이두 웹페이지를 들어가면 딥시크 그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붙여놔서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아예 애드인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바이두가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챗GPT처럼 된 거네요. 거의. 그쵸. 네. 그래서 딥시크가 나타난 건 중국 전 국민의 AI를 학습을 해준 효과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13억 인구인가요?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은 그쵸. 엄청나죠, 진짜. AI를 그냥 거기서 해도 그쵸. 무리가 없겠는데? 맞아요. 실제 외국인들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좀 중국을 보면서 어려운 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불리한 정보는 갑자기 발표가 중단이 돼요. 실업률도 한 번 이제 중단이 됐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스타커넥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자금의 중국 증시 유입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매년 플러스였다가 작년에 마이너스가 떴어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갑자기 중단을 합니다. 아직도 그걸 안 풀었어요? 아직도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작년부터 좀 흥미로운 게 외국인들이 중국을 사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본토에서 홍콩 증시를 사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근데 본토에서 홍콩을 지금 엄청 사고 있어요. 돈은 홍콩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도 뭔가 보고 있는 플로우가 있으니까 그 홍콩을 사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투자할 때 약간 어려운 게 되게 뭐가 많아요. 뭐 ADR도 있고, 홍콩도 있고, 그쵸 맞아요. 본토도 있고. 근데 홍콩은 우리가 좀 친숙한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네. 플랫폼들. 근데 본토에는 그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 플랫폼 위주로 뭔가 액션이 되는데 본토에서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이 날아가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것과 다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딥시크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계속 어떻게든 중국의 AI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네. 막으려고 반도체도 차단하고 네. 기술력을 다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중국의 어떤 자생력을 좀 더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 저는 악바리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지기 뭐 싫고 미국한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2018년에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 기술 굴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미국이 때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파이팅 정신이 살아있고 기업들 만나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 애들 이거 이틀 걸려서 할 거 우리는 하루면 된다. 그러니까 빠르다.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은 중국인들은 만만디다. 맞아요. 느리다.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맞아요. 중국은 반대였는데? 이제 느긋하고 약간 그렇다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가 빠르고 이제 소비자의 어떤 피드백을 빨리빨리 반영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은 워라밸 챙기고 그게 결국 다 당해서 온 거구나. 뭐 꼭 당해서 왔다라기보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중국도 경쟁이 네, 그러네. 네. 이제 저성장이잖아요, 저성장.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안 하면 옆에 애가 치고 올라오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미국이 막고 또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천재가 많겠어요. 그 딥시크 만든 그분도 화제가 됐었는데 인구가 몇만 명인데 거기서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린 몇십억 그분이 명인데. 그렇죠. 량원팡 몇십억인가 뭐 오퍼를 받았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이거 외국에서요? 네, 딥시크 만드신 분. 네. 그 못 보셨어요? 그 너드 같이. 맞아.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곳곳에 숨어 있겠어요, 중국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이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GTC 때 젠슨항이 딥시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론 모델 뭐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엔비디아조차도 이 딥시크 모델을 인정했으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결국에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도 중국의 이런 기술 성장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한 시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좀 긁힌 거네. 그렇죠. 긁히면은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기술 그쵸. 규제 더 심하고 수출 규제 심하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조금 중국 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들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것 같은데 AI 산업이 여기서 더 최근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은 확실히 이제 미국이랑 그 기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AI 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뭐 돈도 많고 네. 자원 너무 많으니까 되게 큰 LLM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 막 때려가지고 하는데 중국은 일단은 미국이 칩 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큰 모델을 만들자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형 모델을 만들어서 응용 단으로 뭔가 그 생태계를 확장하자
이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가 사실 오픈소스로 푼 것도 네. 내가 이제 판을 깔아줬으니 너네가 생태계를 만들어봐라. 달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랑 중국 AI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중국은 아마 계속 응용 쪽,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섹터 LLM이라던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그 얘기 듣다가 또 생각난 건데 미국에서는 계속 뭔가 막으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하고 예, 오히려 중국에서 이렇게 오픈소스를 맞아요. 여니까 네. 이게 뭔가 두 나라가 약간 바뀐 것 같다. 그렇죠. 오픈 AI는 폐쇄형 모델이고 맞아요. 딥시크는 오픈 모델이고 뭔가 맞아요. 살짝 아구가 안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아니 뭐 그래도 그냥 뭐 시그널이나 뭐 그냥 작은 지나가는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원님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중국이 어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경쟁이라든지, 네, 그렇죠. 예, 뭐 오픈이라든지 개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시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나요? 네, 확실히 좀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서는 네. 좀 다르게 방향이 가는 것 같고 오픈 AI는 이름이 오픈인데 사실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클로즈드. 네. 네. 근데 오히려 중국은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서 최대한 뭔가 그 판을 짜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딥시크는 지금 이거를 무료로 풀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기업인데 기업의 본질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나중에 수익 모델은 뭔가요? 그러니까 딥시크 뭐 유료 버전 GPT처럼 막 매월 얼마 결제해서 또 다른 상위 버전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딥시크도. 아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그 창업자 인터뷰를 보면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들도 맨날 물어봐요. 이거 왜 맨날 다 무료로 푸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나는 중국의 AI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약간 아름답지? 약간 계속 아름답네. 이거 이거.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죠. 제가 생각했던 그쵸. 중국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나중에. 뭔가 유료로 전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 정도 성능이면.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시장이 커지는 단계다 보니까 유료로 하면은 사용자를 뺏길 수 있어서 유료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계속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AI 기술력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되게 광범위한 그리고 기술이잖아요. 아까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보다는 각자의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국은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네. 로봇 쪽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2월 말에 유비테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를 만드는 기업이랑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예. 이제 사실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 보니까 오픈소스 모델로 이제 메타 라마를 썼었는데 네. 딥시크 나오면서 다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걸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사실상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는 신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AI 접목을 하면서 미국보다 더 빨리 뭔가 상용화가 된다거나 뭔가 보여지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라는 담당이라는 이거 타이틀 떼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네. 5년 뒤에 미국, 중국, AI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지향점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나 뭐로든 간에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중국 쪽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세요? 미국 쪽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세요? 정말 중국 타이틀을 떼고 봤을 땐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그래도 앞서 있다. 왜냐면 미국은 글로벌을 상대로 다르죠. 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질 것 같고 이거를 대응할 만한 국가가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그쵸. 뭐 한국이 하겠어요. 그래서 뭐 G2라고 유럽이 하는 거죠.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뭐 1위를 한다고 해도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실제 응용단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빨리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 모델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민간의 힘이 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꾸면서 뭔가 지원 아닌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지원이 될지 방해가 될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어떤 폐쇄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약간 그 편견을 지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과거에 몇 번 당했던 경험들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아, 하죠. 그래요? 왜냐면 빅테크들 규제했던 것도 너무 얘네가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 얘네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억누른 부분도 있었잖아요. 정치가 얘를 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AI도 만약에 나중에 너무 이 산업이 커지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정보보다 커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압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중국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 큰 그림을 중앙 정부에서 짜주면 지방 정부들이 막 네. 움직이거든요. 뭐 북경이나 상해 그런 도시에서 뭐 너네가 AI 하는 기업들이 오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 쓸 때 우리가 보조금 이만큼 줄게. 약간 이런 정책들을 양회 이후에 되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원한다가 아니라 보조금 액수가 나오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되고 있다. 나쁠 게 없군요. 최소한 1년은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양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1년 네. 정도는 뭐 그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북경에서 했을 때는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왜냐면 뭐 북경이나 상해는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북경이나 상해 쪽에서는 조금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네요. 그쵸. 좀 보조금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AI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까 뭐 항저우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1위가 북경이에요. 오, 그래요? 왜냐? 공산당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가까워야 돼요. 바이트댄스도 지사가 북경에 있어요. 정부랑 가까우면 뭐죠? 돈을 많이 주나요? 그렇기보다는 어쨌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정부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상해가 열심히 지금 따라오려고 정책을 내놓고 상해는 지금 3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중국도 저희가 당분간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금 잘하는 것에 중국도 집중하겠다 약간 이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AI 쪽에서 더.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내수 부양책을 발표를 뭐, 하기는 소비 했어요. 진작책 발표했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출산 보조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아직 멀었죠. 약간 쇼킹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출산 보조금을 준다. 중국은 원래 원래 산하 제한 정책. 그니까요. 아, 그쵸.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자녀 키우고 막 이런 부담이 네.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기들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옛날에는 뭐 낳은 애기도 숨긴다 그랬었는데. 등록 신고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진짜.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출산 부양 장려책까지 할 정도로 진짜 그 말이 맞나 봐요. 일본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한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맞아요. 10년 후에 중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진짜 맞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도 사실 바이주는 안 좋지만 네. 이제 팜마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약간 중국판 다이소하고 이런 건가요? 아닌가? 피규어인데 한국에도 최근에 그 매장이 많아요. 그 명동 쪽에 네, 어디서 본 거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은 주가가 막 계속 날아가요. 피규어는 좋다고요? 그게 왜냐면 네. 하나에 한 10,000원? 이 정도 하는데 네. 이게 그 가차처럼 네. 박스에 랜덤 박스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 아이템이 뭐가 들어있을지 네.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예요, 중국은. 아니 이거 베팅하고 룰렛 슬로모션 땡기고 거의 뭐 그 급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비주들은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팜마트 왠지 한국에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거의 가차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벌써 해보고 싶기는 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또 미국이랑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마 딥시크 이야기 나오고 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요. 주가가 아니라 한국의 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한테 뒤처지면 어쩌냐. 저도 그 몇 개 유튜브 채널이랑 나는 공부해본 결과 한국이 사실상의 AI 밸류체인은 거의 유일하게 다 갖춘 국가래요. 아 그래요? 네, 위에서부터 업스트림에서부터 다운스트림에서까지. 왜 나는 전혀 티가 안 나지? 문제는 그거죠. 파워가 없다는 거. 뭐 네이버랑 뭐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AI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그 동일한 능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다. 한국은 결국에 평가를 하는 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혹은 사우디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가야 되는 게 한국의 AI 산업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게 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혹은 뭔가 이제 뭐 M&A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싹 다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딥시크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AI 우리나라 뭐 HBM 말고 소프트웨어 시대다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때 네이버보다 카카오 주가가 더 좋았던 게 맞아요. 네이버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하이퍼클로버 그 AI 모델이 있었고 카카오는 없는데 때마침 샘 올트만이 와서 스타게이트 예, 같이 하자. 협력한다고 하니까 네. 이쪽으로 붙어서 가면은 좋다라는 좀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다른 것과 협업하는 거. 혹시 그러면은 중국이랑 한국이 뭔가 AI 쪽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현재는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랑 협력하기보다는 내수적으로 뭔가 이거를 생태계를 짜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 나중에야 뭐 가능성을 타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그 말은 미국말 일단 타야겠네요, 우리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우리도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네. 칩 만드는 거니까 그 HBM 만드는 거니까 반도체. 네. 네. 반도체 쪽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그 전망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 혹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네. 아니 반도체를 그렇게 막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자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물량으로 그러니까 질이 안 좋으면 이거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계속 찍어서 만드는 거죠. 7나노를. 우리는 수율 안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네, 작년에 SMIC 네. 그러니까 네. 중국 1위 파운드리 핫하잖아요. 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율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전략적 투자다. 아, 그러니까 수율이 얼마나 안 나와도 네. 수익성 없어도 어쨌든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일단 그냥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올 기업들 때까지. 뭐 100번 찍을 거 여기는 뭐 1000번 찍어서라도 원하는 한다. 물량을 네. 맞춰주겠다 약간 이런 거. 네. 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70% 수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100개 만들어서 30개 버리고 70개 주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쵸, 그쵸. 와. 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주가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 아, 그렇구나. 아.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야, 이거 그렇구나. 달랐구나 이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PD님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다 말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 사실 되게 많이 당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은 짧고 하락장은 되게 길어요. 아, 치명적이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힘든데 한번 물리면. 그래도 과거에 저희가 당했던 3년의 이런 것들을 복귀해보면 이거는 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정부가 부양책 쏜대. 이번에는 좀 달라졌대. 근데 이번에 상승장은 딥시크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몸을 움츠리고 있던 거를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보니까 과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엔 있어요. 다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번엔 다르다. 참 네. 이게 대가를 치르는 발언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 몇 년과는 분명히 다르긴 한 것 같네요. 또 그 우연히 샤오미 주가 차트를 봤는데 샤오미도 역시나 AI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샤오미는 지금 그 전기차를 네. 작년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전기차 사업에. 네. 근데 그 샤오미의 회장, 그러니까 레이쥔 회장이 네. 지금 거의 예전에 마윈을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 스타가 됐군요. 스타가 됐고 오. 그 레이쥔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회장님이 밤 10시에 막 라이브 하시거든요. 아, 라이브 라이브를? 그런 네. 것도 해요? 하시고 이제 그 전략 소개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샤오미가 그 SU7이라는 전기차를 네.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 다 이미 전기차 기업 너무 많고 지금 왜 들어오냐. 네, BYD도 있는데. 네, 너네 그냥 하던 거 잘해라. 그쵸. 너무 다 해요. 너무 다. 안 하는 게 이것도 만들 것 같아. 커피도 만들 것 같아. 근데 샤오미가 팬이 진짜 많아요. 충성 팬.
그리고 그 디자인을 자동차 디자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약간 포르쉐 짝퉁. 그때 잘 만들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짝퉁이지만 샤오미가 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아니면 약간 패션도 중국도 요즘에 이제 좀 네. 꾸미기 시작해서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네. 샤오미 매장 가면 에이, 많아요. 진짜로요?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요. 많이 그 달라요. 보조 배터리도 요즘 아니 그거 말고 네. 아, 꾸미고 힙하게- 다닌다 그래가지고. 중국이요? 아, 아니, 많이 저 학교 다닐 올라왔어요. 때, 저거 학교 다닐 때 그때 많이 봤어요. 머리도 안 깎고 다니고. 지금 많이 달라졌고. 그 머리 안 감는 게 무슨 미신 같은 거 있다면서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아, 옛날 진짜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좀 가끔 놀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자동차로 이제 대박이 났고, 제가 이제 2월 말에 갔을 때 SU7이라고, 7 네. 울트라,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공개를 했는데, 좀 마케팅을 잘하는 게 이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 1억 5천 받을 거야 하다가, 네. 레이준이 공개하면서, 우리 이거 1억에 할게. 약간 트럼프식이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빼주고. 빼는 네. 싸 보이게 만드는 거 같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게 그냥 생 노란색이에요. 근데도 이제 매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에서 일단은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거를 다 해소를 시키면서 판매량 잘 나오고, 거기에 중국이 지금 핸드폰 교체하면 보조금 주는 네. 정책 하는데, 이구안시엔. 샤오미가 핸드폰 사업도 하죠. 가전 사업도 하죠. 다 발 걸쳐놓고, AI도 걸쳐 있는 거예요. AI는 뭐 완전히 막 결쳐 있진 않지만, 제조업 중심이구나. 제조업 중심이지만 네. 트렌드를 되게 잘 읽는 기업이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애플이랑 테슬라 주가가 왜 부진한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면 애플이랑 테슬라가 좀 많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뭐 충성팬은 아직도 있기는 있지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경쟁력을 많이 잃은 거죠. 중국 내부에서. 왜냐하면 전기차 기업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비아디 워낙 잘하니까. BYD 잘하고 엑스펑, 리오토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테슬라를?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네. 머스크는 또 이제 트롤 짓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근데 머스크가 뭐 중국에다가 트롤 짓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는 유럽이랑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니까. 근데 제품 경쟁력만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던 어떤 아우라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죠.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젠가 그 최근에 3월 중순이니까 최근에 BYD가 신규 뭐 자율주행 충전 기술 뭐 이런 거 공개했잖아요. 맞아. 5분 만에 네, 충전되는 그거 하니까 그거 가지고서 제2의 그 딥시크 모먼트라고도 그거 좀 충격이긴 불리는 해요. 만큼 그쵸. 이제 중국 기술은 저희가 무시를 못하는 수준에 올라왔다. 솔직히 한국은 무시하면 안 되긴 했죠. 네. 그렇죠. 갑자기 한국으로.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한국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게 기업들이 진짜. 좀 잘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좀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네. 또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중국 주식, 뭐 홍콩 항생 올해 벌써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30% 올랐는데 더 갑니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오. 네. 왜냐면 일단은 이제 막 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맞아요. 있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중국 항생테크가 뭐 6개월에 걸쳐서 30% 올랐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지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줘야 중국은 정말 이제 다시 진짜 봐야 다른가? 되나? 주가가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국 정부가 지금 작년부터 하는 게 부동산 주식시장 띄워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보조금 안 주잖아요, 중국은. 네네네. 대신에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물려있는 중국인들이 워낙 많으니 가격 하락 막고, 주식 시장도 뭐 3년 동안 안 좋았으니 네. 이거 이제 조금 회복시켜주면 아무래도 뭐 1,000원 쓸 거 2,000원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될 그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생각하더라도 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 비슷하게 좀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정판 인사이트 네.
해주실 차례거든요. 네. 소감은 그거예요. 분산 투자 진작에 할 걸.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된다. 미리 해놓자. 다시 한번 국제적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제2의 뭐 항생테크가 나올 만한 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찾아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중국 투자의 세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는 마인드가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앞으로 저희에게 뭐 이런 것들 좀 다뤄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AI 시장의 성장 배경과 전망 한지영 연구위원 그리고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